네, 오늘은 LG 스탠드 에어컨 완전분해 청소 작업인데요. 이 작업에서 보시면, 이 실외기를 퍼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실외기 소음이 많이 큰 상태고, 요거를 이제 수정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에어컨 실외기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웡웡웡웡웡웡. 퍼지한 실외기 에어컨 설치를 할 때 퍼지로 작업을 하면 이런 소리들이 납니다. 그 때문에 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 퍼지하고 진공의 차이가 뭐 냉방의 차이도 나지만 실외기의 그 소음 문제에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철에 보면 유독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실외기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퍼지 작업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냉동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염이 되고 소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 진공 작업을 하고 이제 재작업을 했는데 그때 실외기 차이가 소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끝편에 준비했는데요.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뭐 이제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보면. 또 여기에 이제 실외기 에어컨이 시끄럽다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공 작업을 안 한 실외기입니다. 진공 작업과 안 한 작업의 차이는 실외기 소리가, 컴프레셔 소리가 들어갈 때 하는 소리가 들어가면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왕 이런 소리가 나거나 혹은 그렁 이런 소리가 나면 그거는 이제 퍼지 혹은 퍼지도 안 하고 이제 진공 작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에어컨을 이제 완전히 잘못 설치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에어컨의 이제 냉방 효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이제 구냉매 같은 경우는 이제 R22인데 R2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제 비교 대상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냉방의 차이가 있고요. 뭐 신냉매 410 같은 경우에는 진공을 안 잡으면 냉방 차이가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10 같은 경우에는 필히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냉매 투투 경우에도 모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에어컨 진공을 잡아야 그 냉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잡고 안 잡고의 차이가. 또 이제 실외기에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외기에서 소음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서비스에서 진공을 다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에어컨 가스를 다 제거하고 새로 충전을 하고 진공을 잡고 새로 충전을 하고요. 뭐 추석이 지났는데도 이제 뭐 오랜만에 그 에어컨 청소가 들어와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건 이제 스탠드 구형입니다. 이제 그 2013년도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이전 설치를 한 거로 보이는데요. 보면 이제 냉동류가 밑에 바닥에 그 고여 있습니다. 이제 냉동류가 이제 최초에는 이제 투명한 색인데요. 예, 공기조개에 노출해서 산화가 되면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냉동류가 저 플라스틱 부분에 이제 고여서 묻혀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플라스틱 부분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냉동류가 떨어지거나 에어컨에 떨어지거나 하면 즉시 닦아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도 뭐 그런 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 설치를 할 때 그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에어컨 배관의 철거한 부분에서 냉동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봉지로 마감을 한다던가 그 에어컨 본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스탠드 에어컨은 이 제품은 이제 에어컨 청소를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해를 하지 않으면 그 청소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겉면만 보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이제 에어컨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전화 작업을 한 거고요. 뭐 보통은 뭐 지금쯤이면 그렇게 뭐 에어컨 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저 여유 있게 좀 작업을 하긴 했는데, 에어컨이라는 게 이 증발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냄새가 나는데, 증발기 앞부분을 이제 일반 분해해서 그 세척을 하고 그 뒷부분은 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에어컨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요. 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보온재가, 본체의 보온재가 스티로폴이 아니라 스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하게 오염된 경우 이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발기를 분해하지 않고, 완전 분해하지 않고 일반 분해 청소를 이제 스탠드 에어컨을 청소를 하면 약품이 그 스펀지에 묻게 되고요. 또 헹굼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약품의 양과 헹굼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잔여 약품이 증발기에 남게 됩니다. 100% 남게 됩니다. 뭐 양을 얼마나 하든 간에 그 고압 세척을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양을 헹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기 모터 쪽하고 이제 하단부로 물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고압을 세게도 못하고 뭐 그냥 약품의 큰 부분만 나올 수 있게끔, 제거될 수 있게끔 이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이상 세척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더라도 에어컨 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가십니다. 뭐 에어컨 냄새를 뭐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에어컨 청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간단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오염된 것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청소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제대로 된 청소라고 말은 하는 게 이제 이 완전 분해인데, 완전 분해 청소를 하면은 냄새 없습니다. 절대 안 납니다. 물론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로폴이 아니라 스펀지라 물이 젖어 있으면 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분해 청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말려주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말려주고 이제 재조립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분해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 물기가 습기 때문에, 습기가 마르지 않으면 그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이제 쿠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 스티로폴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기만 닦아줘도 그 별도로 건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오히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해하더라도 스펀지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하지 않으면 그 다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제거가 된다면 그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 에어컨에서 냄새 나지 않습니다. 벽걸이도 물론 마찬가지고 스탠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부분을 세척을 하고 말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에어컨 냄새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분해 청소, 벽걸이나 이제 스탠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분해 청소를 하고 뭐 벽걸 냄새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고요. 그 청소가 이제 세척 범위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냄새가 없어지고 뭐 제거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60% 50% 이 정도 수준의 그 작업을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건 어분성설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뭐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냄새가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명에서 드렸듯이,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에어컨에 냄새가 없어지는 거 청소를 하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향제, 뭐 항균제라고 말합니다. 말은
네, 뭐 방향제고요. 방향제를 살포해 줍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이제 작업이 낮은 작업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청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향제를 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 작업은 90% 이상이 완전 분해입니다. 그리고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팬분해 청소까지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뭐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해 청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비용 대비 제품값에 비해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권하지는 않는데요. 팬 분해까지만 이제 권하고 있고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해를 권합니다. 뭐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완전 분해를 권하고요. 그 90% 이상이 저희는 이제 완전 분해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분해를 원하면 해주는데 뭐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한 4, 50만 원 나옵니다. 뭐 실외기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가정용이 이제 완전 분해 청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분해할 때 완전 분해할 때 요 모터까지만 분해를 하면 나머지 뭐 부분은 분해 하나 안 하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분해를 하면 저 커버 같은 경우도 띄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뭐 저 모터만 제거해서 이제 본체하고 증발기 제거하고 본체하고 증발기 세척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요 에어컨은 이제 펌프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제 에어컨의 그 실내기 배관 체결부 후레아 너트는 이제 체결부를 제거하면 되고요. 아유 뭐 그리고 증발기의 상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증발기의 상태가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에어컨은 증발기 뒷면에서 이제 바람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앞면부보다 스탠드의 경우는 뒷면부가 오염이 훨씬 더 심합니다. 곰팡이도 많이 쓰고요. 물론 몇몇 기종은 뭐 앞에서 뒤로 가는 기종이 있습니다. 저 증발기가 밑에 위치한 것들 뭐 캐리어나 삼성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런 식이어서 증발기가 뒤쪽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해가 그 증발기를 이제 붙여놓은 상태에서 앞면부를 세척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제대로 된 세척이 전혀 되지도 않고요. 그 곰팡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증발기 뒤편을 본다는 게 철거를 하지 않고는 볼 수 없으니까 내시경이나 뭐 철거를 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세척을 그렇게 해주는데요. 그런 세척을 하고 나면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 냄새 납니다. 그렇게 하고도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원래 안 나던 건가, 원래 안 나는 제품이었던가, 방향제를 뿌려줬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레아 너트를 체결하는 방법과 뭐 밴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채널에. 어쨌든 뭐 그렇고 저 체결한 배관 같은 경우에 뭐 전기 테이프로 그냥 저렇게 마감을 해주는데요. 뭐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혹시라도 물이 튈까봐 물이 떨어져서 이제 들어갈까봐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요. 증발기 위쪽에 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 테이프로 그 마감을 해줍니다. 뭐 마감 테이프로 해도 되고 뭐 전기 테이프로 해도 되고 뭐 후레아 너트 밀봉된 게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배관을 이렇게 이제 빼고 난 다음엔 그 본체를 이제 제거해서 이제 본체 세척을 먼저 하게 되고요. 왜냐면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본체에 그 보온재가 스티로폴 스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척을 했어서 빠르게 건조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오래 말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척을 해준 게 저 본체 세척을 해줘야 되고요. 이 보면 검은색이지만 이제 울긋불긋한 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곰팡이가 묻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곰팡이죠. 저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하얀 휴지나 이런 거로 이제 닦으면 검게 묻어 나옵니다. 이제 에어컨 청소의 주된 이제 목적이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전분해를 통해서 혹은 에어컨 청소를 통해서 곰팡이를 제거해주고 그러면 먼지를 제거해주고 그러면 이제 냄새가 없어지는 거고요. 증발기를 이제 전면부에서 보면 그 깨끗합니다. 전혀 뭐 냄새가 날 것 같지도 않고 오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증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이제 나사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단 커버를 열 수 있는 제품이라 그걸 이제 탈거하고 제거하고선에 그 나사를 풀르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먹 드라이버로 위쪽에 나사부 두 개를 증발기에 붙어 있는 나사부 두 개를 지금 보이는 두 개를 나사를 풀러줘야 그 증발기가 이제 분해가 됩니다. 뭐 이렇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뭐 작업이 더 수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하는 작업은. 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온재가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폰지라서 오히려 세척에는 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증발기 뒤편인데요. 앞면부와 다르게 곰팡이가 많이 있죠. 앞면부는 깨끗해 보이는데 이러면 에어컨에서 냄새가 납니다. 100% 납니다. 그리고 앞면부야 싸봐야 세척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냉동류가 저 갈색으로 보이는데 이 냉동류가 갈색으로 보이면 이거는 이제 진공 작업을 안 한 겁니다. 퍼지로 이제 그 에어컨 설치를 한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요. 냉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번 작업에서는 그 진공 작업을 전체 작업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에어컨 가스 충전하고 전체 그 진공 작업하고 그 에어컨 완전분해 청소하고 이제 작업을 한 이유고요. 이 그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다른 거를 잘 못 느끼겠다면 이제 에어컨을 이제 저희가 그 진공 작업을 하고 이제 재설치를 했는데요. 요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납니다. 하고 이제 그 비교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확실히 에어컨을 진공 작업을 한 것과 퍼지 혹은 진공 작업을 안 한 퍼지와 뭐 기타 등등의 차이가 굉장히 소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에어컨 설치를 할 때 필히 진공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에어컨 진공 작업하고 진공 작업하지 않은 거 하고 실외기 소음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반드시 진공 작업을 해야 됩니다.